캐서린, 매점 가자. 급식실로 향해야 할 점심시간에 에일리는 다급하게 매점으로 가자고 하는데요. 급식실이 아닌 매점으로 향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후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데 오랜 시간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매번 실망과 낙담을 했어요. 그러다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이 아이가 저희에겐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태교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예정일보다 빨리 세상에 나왔어요. 조산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었고 드디어 퇴원해 처음 집으로 온 날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아이의 이름은 에일린이에요. 에일린은 잔병치레도 많았고 어릴 적부터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걱정이 많았고 먹는 음식에도 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저희에게 온 소중한 아이가 아플 때면 제가 뭘 잘못한 게 아닐까?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했다는 자책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이가 먹는 음식이었죠. 어떤 것이 에일린에게 좋은지 늘 고민하고 식단을 짜서 해주었어요. 그런데 에일린은 저를 닮은 것인지 맛에도 예민했고 입이 짧았어요. 그런 에일린에게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음식을 하는 건 결코 저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에일린이 5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남편의 일 때문에 한국에 잠시 가야 했는데 처음엔 남편만 다녀오기로 했지만 남편이 다 같이 다녀오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음식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에일린에게 먹게 해주고 싶다고요. 길지 않은 일정이라 같이 가기로 했고 저희는 한국에 갔습니다. 처음 본 한국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해서 수화물을 찾고 나오는데 정말 넓고 깔끔하더라고요. 한국 공항이 크고 좋다는 이야긴 들어봤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좀 낯설긴 했지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호텔로 갔어요. 친절하게 맞아주는 직원들의 미소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체크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깨끗하고 시설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에일리는 들어서자마자 이곳저곳 둘러보며 좋다고 제잘제잘 이야기하고요. 저도 덩달아 좋아 남편에게 같이 오길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잠시 쉬고 있으라며 잠시 일을 보고 온다고 나갔고 에일린과 저는 호텔방에서 침대에 누워 이야기하다 잠이 들었죠. 얼마 후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일어났고 남편은 같이 식사를 하러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맛있는 식당을 알아봤다며 식당에 데려갔어요. 저도 한국은 처음이라 낯선 거리와 낯선 식당의 모습이었습니다. 반가운 표정으로 맞아주는 식당 주인에게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식이 하나 둘, 몇 개가 나왔는지. 수많은 반찬과 주문한 음식이 정말 푸짐했어요. 달달한 향에 각종 야채와 버섯과 고기들이 있었는데 불고기 전골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찬도 정말 많았어요. 저는 우선 에일린에게 덜어주고 한 입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야채와 버섯고기, 영양까지도 생각한 음식이었어요. 곧 이어 맛있게 먹는 에일린의 모습을 보며 미국에 돌아가서도 이 음식을 꼭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먹어본 한국의 음식은 생각보다 더 맛있었고 저는 각종 영양가가 골고루 들어갔다는 점에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입 짧고 약한 에일린에게 해주는 음식으로 늘 고민이었던 제게는 너무 좋은 음식이었죠. 반찬도 골고루 먹어봤는데 하나같이 맛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들과 먹으면 영양가도 골고루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만족스러웠죠. 에일린이 이렇게 한 그릇을 뚝딱 하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짧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의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런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고 다음날 남편은 일정이 있어 바삐 나갔고 저는 에일린과 조금 늦은 식사를 하러 다시 거리로 나왔고 근처의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나가면서 알려준 식당이었죠. 음식을 주문하고 에일린과 어제 먹은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상이 차려졌고 저희가 주문한 음식은 갈비찜이었어요. 에일린과 저는 한 입씩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며 즐겁게 식사를 시작했어요. 갈비찜도 역시나 야채와 함께 영양가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에일린이 웃으며 맛있다고 하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에일린과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이곳저곳 둘러보며 구경하다 호텔로 돌아오니 벌써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돌아왔어요. 저희는 한국 여행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았어요.
불고기 전골, 갈비찜, 설렁탕, 잔치국수, 떡만두국 등 전부 그 음식만의 특색이 있었으며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내 저희는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전 한국에서의 여행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생각보다 너무 훌륭했어요.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음식이라니. 한국의 음식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였어요. 물론 에일린이 너무 맛있게 먹어줬기에 더욱 큰 계기가 되었죠. 저는 한국의 음식에 대해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 요리 레시피, 한국의 음식궁합 등 많이 알아보고 공부하며 조금씩 해보기도 했죠. 물론 처음엔 역시나 어려웠어요. 낯선 재료도 있었고 제가 하니 그 맛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에일린도 이 맛이 아니라며 잘 먹어주지 않았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더욱더 노력했고 연습했어요. 꽤 긴 시간이 걸렸죠. 제가 한국에서 먹어본 음식도 있지만 음식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금방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몇 가지 제법 맛있게 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에일리는 조금씩 더 성장했고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벌써 아이가 이렇게 크다니 정말 시간이 빠르더라고요. 좀 의젓해진 딸의 모습을 보니 흐뭇하기도 하고요. 에일리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를 이야기하기 바빴어요. 그 와중에도 배고파했죠. 집에 돌아오면 제잘제잘 이야기하면서 간식거리를 찾곤 했어요. 저는 과일이나 샐러드를 만들어주고 한 번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에일린,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데 왜 집에 오면 배가 고픈 거야? 점심이 입에 안 맞아서 그런 걸까? 그런데 에일린의 대답에 전 너무 놀랐어요. 엄마 학교 급식은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매점에 가는데 매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먹을 때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에일리는 입도 짧고 맛에도 예민해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왜 다른 친구들도 다 매점으로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일린, 매점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 친구들도 급식을 먹지 않는 거야? 라고 되물었고 에일리는 대답했어요. 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급식을 먹는 친구도 있지만 매점으로 가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급식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에일린의 건강이 늘 걱정이었기에 조금이라도 더 영양과 맛에 집중해 식단까지 짜서 먹이는데 학교에서 그런 식의 급식으로 매점에서 점심을 해결하게 한다는 점에 화가 나기도 했어요.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늘 매점에서 점심을 먹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걸 이대로 그냥 둘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것이 한국의 급식은 어떨까? 라는 의문이었어요. 바로 또 알아보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의 급식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 것을 넘어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급식은 정말 훌륭했어요. 몇 년 전 한국에서 먹어본 음식들이 급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바란 것도 아닌데 그걸 보고 있자니 욕심이 나기 시작했죠. 한국의 학생들은 이렇게 영양과 맛을 고루 갖춘 급식을 먹으면서 자라는데 우리 에일리는 맛이 없어 먹지도 못하는 수준이라니. 이때부터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학교에 알려야 하나? 라는 생각부터 그냥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에일린의 학교 급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그 정도 수준이라니 깜짝 놀라며 걱정 가득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급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진까지 보여주었더니 역시나 남편도 저와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 일정 동안 남편이 만나본 한국인들의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한국의 음식들이 훌륭한 건 알고 있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더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우선 학교의 급식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일린의 학교 친구들 엄마들과 일정을 잡아 만나기로 했어요. 얼마 후 엄마들과 만나서 저는 지금 학교의 급식이 어떤지 알고 있는지, 지금 아이들이 학교 급식이 너무 맛이 없이 먹지 않고 매점에서 해결하는 것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다른 엄마들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준비한 한국의 급식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보여주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처음 한국이라는 말에 떨떠름한 엄마들도 여럿 있었지만 미국의 급식보다는 낫다는 의견도 나왔죠. 그리고 한국의 음식이 맛은 있냐부터 한국 음식을 급식으로 하는 게 맞냐까지 여러 말들이 나왔지만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음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음식은 정말 훌륭했다. 맛은 물론이며 각종 야채와 채소, 고기 등 영양가까지 고루 갖춘 음식들이었다.
그런데 학부모 대표 엄마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에 여러 번 가봤다며 한국의 음식은 정말 대단했다고요.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이야기였어요. 알고 보니 학부모 대표 엄마의 동생이 한국인 남자와 결혼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음식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였죠. 한국의 음식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내 엄마들은 자기들도 먹어보고 싶다고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학교에 의견을 내기로 했어요. 대표 엄마와 저를 포함해 5명이서 가기로 했죠. 그래서 얼마 후 학교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죠. 교장 선생님께 지금 학교의 급식이 어떤지 알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알고 있지만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한국의 학부모 대표 엄마가 지금의 급식 상태에 대해 설명했어요. 지금 아이들은 학교의 급식을 먹지도 않는다며 먹어도 문제라는 말까지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한국의 급식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교장 선생님은 점점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의 예산으로는 아마도 조금 힘들 거라는 이야기도 했죠. 허나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는 대답을 받았어요. 대답을 듣고 저희는 그런 빠른 시일 내 개선을 요청한다고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뭔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예상대로 잘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죠. 그러고 얼마 후였어요. 학부모 대표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죠.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동생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근래에 연락이 왔는데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모임을 요청했어요. 얼마 후 저는 들뜬 마음을 가지고 모임에 참석했어요. 학부모 대표 엄마의 표정은 매우 밝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제부가 아는 지인이 영양사인데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일로 좀 쉬다가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에 영양사를 소개하자는 거였어요. 와, 어떻게 일이 이렇게 풀릴 수 있을까? 신이 절 도왔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국인 영양사라 아마도 설득이 필요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전 그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까지 일이 잘 되는데 그 정도는 꼭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 후 대표 엄마와 저 그리고 그 영양사님과 학교에 다시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을 만났고 교장 선생님께 한국인 영양사를 소개했어요. 한국의 학교에서 일하셨고 이 영양사가 있다면 지금의 급식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영양사님은 교장 선생님께 자신의 이력과 커리어 등 개선의 방향까지 준비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은 영양사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강한 자신감에 확신을 얻으신 듯 수락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일이 풀리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에일린이 즐거운 표정으로 하교하여 저에게 또 일과를 제잘제잘 이야기하는데 오늘의 급식이 너무 맛있었다며 이제는 매점을 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고 학교에서 급식 먹는 시간을 많이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흐뭇했어요. 사실 한국인 영양사로 바뀌고 급식의 메뉴가 좀 바뀌게 되면서 항의도 많았어요. 매일을 한국식으로 급식을 할 순 없어서 요일을 정해서 한국식으로 나오는 날이 있고 미국식으로 나오는 날이 있는 거죠. 처음 한국식이 나온 날에는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에일리는 불고기를 먹고는 역시 너무 맛있어. 이야기하니 옆에 친구들이 하나 둘씩 먹더니 다들 맛있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식인 날에도 전과는 다르게 샐러드까지 해서 맛있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식이 몇 번 나오자 다른 학부모들이 애들에게 어떤 걸 먹이는 거냐며 항의가 많았다고 해요. 학교에도 찾아오고 급식을 지켜보며 난리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급식실에 학부모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여러 학부모들이 아침부터 급식실에 모이게 되었어요. 저도 참석했죠. 교장 선생님은 인사를 하고 그동안의 급식 실태를 이야기하면서 영양사를 소개했어요. 영양사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미국식의 변화된 식단과 한국 식단을 이야기했어요. 역시나 여기저기서 말이 많더라고요. 이내 영양사는 오늘 급식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공개하겠으니 안심하시라 이야기를 하고 영양 균형에 맞게 짜놓은 식단표를 보여주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들은 점점 경청하기 시작했고 요리 과정을 지켜보며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식을 준비하는 날이다 보니 낯설기도 할 테니까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학부모도 있었어요. 영양사는 요리 과정을 보여주고 설명하며 조금씩 맛을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먹어보더니 역시 한국식 맛있다고 다들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학부모는 달다, 이건 매운 거 아니냐는 둥 트집을 잡기도 했죠. 영양사는 조금의 당황함도 없이 설명했어요. 단맛은 야채로 낸 것이라 건강에 좋고 이것은 빨간색이라 매워 보이지만 토마토로 색이 낸 것이라 더욱 건강에 좋다고 하니 다들 놀래서 먹어보기도 하더니 이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급식이 바뀌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학부모도 있었어요. 역시 한국의 음식이 정말 훌륭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조금 지나자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급식을 받자마자 허겁지겁 먹기도 하고 맛있다며 이야기도 하고 학부모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영양사에게 고맙다는 이야기까지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 둘씩 돌아가기 시작했죠. 저도 에일린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돌아섰어요. 아, 이것이 내가 바꾼 일이라니. 물론 나 혼자 모든 걸 바꾼 걸 아니지만 뭔가 내가 이 정도 해냈다는 것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이후로 에일린은 한국식이 나오는 날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많다며 한국에 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해요. 한국 여행이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 음식을 공부할 거예요. 한국의 음식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영양사도 정말 멋진 직업인 것 같아요. 뭔가 또 하나의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한국의 급식 문화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영양 갖춘 음식을 먹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 사연을 보며 불고기가 생각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동까치였습니다.